자, 7번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 자, 그 동의어 적어보세요. 이퀄해서 같은 뜻이 의사표시의 해석. 같은 말이 뭐라고요? 의사표시의 해석. 법률의 해석은 의사표시의 해석입니다. 결국은 우리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예요. 어제 그렇게 봤지만, 자, 일방적 의사표시 성립하는 걸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단독행위. 그리고 청약과 성락이 합치되면 계약. 이렇게 되죠. 법률행위 결국 단독행위 아니면 계약이. 이게 원칙이고, 이건 예외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약의 해석이야. 계약의 해석. 법률행위 해석. 그러면 해석은 어느 때 하느냐 하면, 자, 대표적으로, 자,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 하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해석 많이 했잖아요. 조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시간에 해석 많이 했어요? 영어 시간 많이 했어요.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죠? 영어. 여기서 해석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영어에서. 잘 모르면 뭐 쓰라 그래요? 제가 영어 선생님 해볼까요? 예? 잘 모를 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시죠? 잘 모르면 이시예요. 그죠? 자, 확실히 알면 티스시죠? 이거 저거, 있죠? 티스. 그죠? 이거 저거, 잘 모르면 이시야. 옆에 있다, 티스. 저번에, 저기가 옆에지 뭔지 모르겠다. 이시. 뭐 모르겠죠? 날씨, 명암이, 글이, 그러니까 잘 모르면 이시예요. 그래서 가장, I think it. 그죠? 아, 생각났다. 뭐. 잘 모르면 이시야. 요걸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럼 이걸 이제 뭐라고 해석해? 우리는? 영어가 참, this, 이거 저거 잘, 앞에, 가까이 있으면 this, 좀 멀리 있으면 that. 그죠? 잘 모르겠다. 이시야.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시. 이렇게 하면 돼. 그시. 그시가 뭐예요? 에? 그시가 뭐예요? 에? 그시가 뭐예요? 에? 그죠? 그시기, 그죠? 이 그시기, 이거 해석하는 거야. 이 그시기 해석하는 그시기. 그죠? 그시기란 말 누가 많이 써요? 잘 생각 안 날 때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 누가? 할매들이 많이 써요. 그죠? 특히 전라도 사람 저 그시기란 말 그래. 야, 여보세요? 그시기 잘 있냐? 누구야? 손주요, 손주. 손주 이름 생각 안 나니까. 그시기 잘 있나, 그죠? 손자 아들은 중요하잖아. 손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잇. 그래서 그거보다 잇 해석하면 돼. 자, 의사표시의 해석.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되겠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갑이. 자,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되잖아. 이게 일치해야 돼. 이게 이제 불일치할 때 문제가 생겨요. 불일치할 때. 근데 갑이, 자, 내가 1억에 팔겠다. 그랬는데, 자, 말을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편지를 잘못해가지고, 1,000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해서 이걸 유효로 할 거냐, 이걸 무효로 할 거냐.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제 의사표시의 해석입니다. 잘 모를 때, 또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해석한다. 자, 다음 장 넘기세요, 이제. 그럼 이번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1번만 주가 자연적 해석. 무조건 법률행위 해석은 1번이 뭐라고? 자연적 해석을 해야 돼. 가장 자연스럽게.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을 못할 때 이제 규범적 해석을 해요. 순서를 자연적 해석을 먼저 하고, 두 번째 규범적 해석은 오른쪽 이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거의 잘 안 나와요. 거의 해석의 99%가 이겁니다. 자연적 해석 시험은 여기 많이 나와요. 자연적 해석은 그 땡땡 적어서 자연적 해석은 자, 이거는 말하는 사람 표의자 보호하는 해석입니다. 표의자 보호하는 해석. 자, 그리고 규범적 해석은 반대가 되고 이거는 상대방 보호 해석입니다. 자연적 해석은 누구 보호한다고? 표의자 보호 해석이에요. 표의자 보호 해석. 그럼 의의 주라는 거 보면, 자, 표현을 바꿔 표시로 바꿔. 표시에 문자나 언어에는 구속되지 않고, 자, 동그라미, 표의자 동그라미 쳐. 표의자의 마음속에 내심적 효과자 같은 말, 진의를 탐구를 지우고, 진의를 유효라고 하는 해석. 유효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 의사를 유효라고 하는 해석. 자, 2번에 적어놓고, 오표시
무해의 원칙. O 표시는 잘못된 표시야. 잘못된 표시는 무해다 같으면 유효다. 유효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자, O 표시 무해의 원칙. O 표시 무해의 원칙 같으면 O 표시 유효의 원칙. 자, 설명을 하고 가보죠. 자연적 해석은, 자, 자연적 해석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O 표시. 이 그렇지 오자예요. 자, 잘못된 표시는 무해다. 무해, 없을무. 지금 한자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무해, 해가 없다는 원칙입니다. 자, 해가 없으니까 결국은 유효다. 잘못된 표시자, 거짓 표시는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걸 O 표시 무해 원칙이라고 그래. 누구 보호한다? 표의자 보호야. 예를 들면 가보죠. 자, 갑이 이제 X 토지를 내가 X 토지를 팔겠다. 이게 이제 진이죠. 진정한 의사. 같은 말 내심적 효과라 그래. 마음속에 안내자 마음심자 마음속에 효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X 토지를 팔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정했어요. 결정했는데 자, 을한테 가서 말을 잘못했어요. 아니면 편지를 청약을 잘못 써가지고 을 토지를 팔겠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잖아요. 자, 갑이 X 토지 팔겠다 이 마음속 의사 외부적 표시는 잘못됐죠. 예, 그럼 이제 이 O 표시를 유효로 할 거냐 무효로 할 거냐 해석한다 그랬죠. 조금 전에는 이게 자, 자연적 해석은 뭐라고 그랬죠? 유효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유효. 자, 이걸 예컨대 X를 자, 그런데 을도 이 표지 읽어가지고 자, 이 사람도 착각해. 이 또 마찬가지야. 내가 X 토지를 사겠다라고 이제 매수하겠다. 그리고 얘도 잘못했어요. 잘못해가지고 자, X가 아니죠. 아니, 맞고 X. 그 다음에 Y. 이거 뭐야? 우리 을 토지가 아니고 Y 토지라죠. Y 토지. 그럼 여기 X 이것도 Y 토지라죠. 자, 이것도 불일치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갑은 자, 신자 의사가 뭐죠? X 토지였죠. 을은 신자 의사는 뭐죠? 어디 사겠다는 거야? X 토지잖아. 자, 그러면 갑도 진이가 X 토지, 을도 X 토지. 여기에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표시, O 표시, 잘못된 표시, 이거는 뭐다?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계약은 어디다 성립했죠? 어디에 계약이 성립해? X 토지에 계약이 성립했잖아. 자, 그럼 X 토지 계약이 성립하면 등기를 어디다 해야 돼? X 토지에 등기 등기해야 돼? Y 토지에 해야 돼요? 여기다 해야 되죠, 그죠? 여기다가 소유권 등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계약서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서는 어디로 돼 있죠? Y 토지로 돼 있잖아. 계약서 Y 토지. 이건 뭐야? 무효계약서예요. 무효계약서에 의해서 Y 토지 가지고 등기하러 갑니다. 등기하는 이거 유효인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등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했어. 그러면 무효인 계약서 가지고 등기했으니 등기도 뭐죠? 무효 등기가 됩니다. 복잡하지만 이걸 O 표시, 잘못된 표시는 해가 없다,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위대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합니다. 등기는 어디다 했어? Y 토지에서. 그럼 지금 물어보죠. 현재 X 토지와 Y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누가 소유자? X 토지 소유자가 누구야? 어렵나요? X 토지 소유자가 누구야? 네? 갑이죠. 왜? 등기가 안 됐잖아요. Y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것도 갑이죠. 보이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Y 토지 등기는 뭐야, 이거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야? 갑의 소유자. 이건 빨리 됐죠? 그 다음에, X 토지는 등기했어, 안 했어? 이쪽을 안 넘겼으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 X, Y 전부 소유자는 갑의 거야. 자, 그렇게 해놓고 지출한 거 보죠. 자, 이번에 O 표시 무해 원칙. 자, 출발나간다. 동그라미 1번.
표시가 잘못되어도 Y라고 적으세요. Y 토지로 잘못되어도 O 표시. 상대방의 그 진정한 의사, 즉 X 토지를 안 경우에는 그 의사대로 X 토지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출근나간다. 즉 당사자의 의사대로 X 토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착오로 로자 빠졌네. 착오로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착오가 아니에요. X 토지의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 2번 요걸 외워야 돼. 요 설명한 겁니다. 맞죠?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자 쌍방 당사자를 갑을 넣으세요. 쌍방은 갑과 을이 모두 다 둘 다 X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쉼표. 그런데 둘 다 목적물 10원 등에 관해 착각을 이제 착각입니다. 민법상 착오가 아니고 속세에서 착각이야. 착각을 일으켜 계약서에는 Y 토지로 표시하였더라도 Y 토지가 적어 O 표시입니다. 잘못된 표시하였더라도 자 어디에 계약 성립했다고? X 토지에 관해 이를 매매 목적으로 한다는 쌍방 갑과 을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므로 이 토지는 어디에 성립한다고? X 토지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O 표시 무예의 원칙 자연적이세요.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자, 그럼 3번 갑니다. 따라서 설명한 건 만일 Y 토지가 무효입니다. 무효인 Y 토지가 매수인 을이라거나 매수인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도 이거 유효야 무효야? 무효죠. 이는 무효 등기다.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입니다. 무효등기에 따라서 즉 X 토지와 Y 토지 둘 다 여전히 매도인 갑의 소유입니다. 갑의 소유. 거기에 따라서 매도인 갑은 자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에서 찾아오면 되겠죠? 말소에서 갑이 소유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갑은 X 토지 계약 성립했으니까 X 토지는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해서 Y 토지에 대해서는 무효니까 뭐 해야 되죠? 등기 말소 청구할 있다. 자, 그리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해서 무슨 토지는 X 토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죠? 소유권에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거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그 문제 가지고 낸 게 오른쪽 예제 27에 보세요. 자, 갑니다. 무조건 법률행위 해석에서 이제 이 케이스 문제, 이 사례형 문제는 100%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 왜? 판례가 이거밖에 없어요. 자연적 해석. 자, 갑니다. 예제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 빌려서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어요. 어디 땅을 사기로? X 토지 사기로 합의했네요. 그럼 X 토지의 계약 성립했잖아. 합의가 나왔으니까. 합의. X 토지 계약 성립을. 그런데 계약서에는 Y 토지 살짝 적어 뭐가 나와? 잘못이 뭐야? 아까 O 표시라는 거야. 잘못 O 표시했다. 다음 나왔네요. 그러면 어디에 계약 성립했어요? X 토지 성립했으니까 X 토지에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발생했죠. 근데 Y 토지는 무효니까 Y 토지에 등기하면 무효 등기입니다. 그 문제예요. 자, 옳은 것 보죠. 1번 매매 계약은 어디에 성립했죠? X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얼마나 쉬워? 답 1번 나왔잖아요. 시험 자리에 가면 2번부터 안 풀어도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없다 그러는 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5개잖아. 자꾸 강조하지만 40문제니까 1번이 답이 8개예요, 문제가. 5번도 답이 8개고. 자, 대개 2번도 8개, 3번도 8개, 4번도 8개요. 거의
때때로 한, 여기는 9개, 뭐, 8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확실하게, 자, 3번까지만 다 맞았다 그러면 60점 다 깨겠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야? 이거는 반만 하면, 이거 반만 맞아. 그럴 때는 뭐야? 5번을 다 그렸다. 만약에 5번만 적었다. 나 4번 싫다. 그러면 이제 이거 몇 개 맞겠어요? 이제 몇 개 맞겠어? 8개 맞죠? 8개 몇 점이에요? 20점이죠? 합하면 80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1번에도 답이 있고 2번에도 답이 있다는 알아야 돼. 여기 딱 찍었다 그러면 2번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확실하지 않다면 가야죠. 그래서 이제, 자, 5번을 여기까지 안 가도 합격을 해요. 근데 5번도 답이 8개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험 치와서 시험 잘 쳤습니까? 야, 잘 쳤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20개네, 답이. 축하드리네요. 그러면 듣고 말죠. 뭔가? 과락이다, 이런 뜻이에요. 1번은요, 1번을 20개 찍고 왔으니까, 과락이지 뭐. 8개 맞았다는 거 아니야. 몇 개를 벌써? 16개 틀렸어요. 과락이야, 이건 너무 없어요. 그렇게 강조, 이게 이제 인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모르니까. 1번이면 20개, 25개, 바보 같은 놈이. 자, 그렇습니다. 자, 답 1번 나왔죠, 그죠? 그럼 1번 나왔으니까 안 해도 돼. 근데 여기는 우리 시험 공부하는 데니까 풀어보죠. 2번. 매매기한 Y 토지에 유효하게 성립하면 틀리죠? Y 토지는 무효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도 저랑 같이 풀면 다 왜 맞고 왜 틀리고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따라오면 되는데 기출문제지만 보면 답은 1번 알았어. 그 밑에 2, 3, 4, 5 왜 틀린지를 모르는 거야. 이걸 갖다 살짝 변형하면 또 틀려요, 이제. 똑같은 문제라고. 그게 문제야. 기출 문제를 받아도 정확하게 잘 봐야 돼. 영어 답만 봐도 흔히. 자, 2번 그죠? 3번은 그죠? X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이 뭐였죠? 성립했다. 그럼 착오가 있어 없어? 착오 없다고 그랬죠. 착오가 없으니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 취소할 수는 없다. 착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착오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네. 3번 Y 토지에 관해 계약이 성립하지만 틀렸죠? Y 토지는 무효야, 무효. Y 토지는 계약이 무효로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자, 5번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어디 성립했다 그랬어? X 토지의 계약 유효하게 성립했고 Y 토지만 무효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Q범죄 개선 옆에 적으세요. Q범죄 개선 상자 표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표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 이게 Q범죄 개선이야. 표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해요. 예만 하나 보고 표시된 대로 Q범죄 개선. 자, 답이 Q범 X 토지를 팔겠다. 지인이. 근데 계약서는 잘못해가지고 Y 토지를 표시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방이 Y 토지? 자, 이렇게 들어보니 X 토지를 내가 평당 100만 원에 팔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Y 토지를 내가 평당 10만 원에 팔겠다고 잘못 표시했어요. 근데 우리 Y 토지 평당 10만 원 엄청 싼 거야. 기분 좋다. 그래서 우리 Y 토지를 사야 되겠다라고 신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얼른 편지해가지고 Y 토지를 사겠다라고 편지했죠. 이 사람은 뭐야? 불일치하죠. 얘는 누구죠? 어른 뭐하고 있죠?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한번 따져보죠. 자연적 해석을 한번 해보죠. 되는지. 자, 자연적 해석은 뭐야? 값은 얼마야? X 토지라고 보죠? 어른 뭐야? Y 토지.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하니까 계약 성립 안 해? 자연적 해석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이제 Q범죄 개선으로 표시를 보러 가는 거야. Q범죄 개선. 자, 얘 어느 땅 팔겠다 그랬어? Y. 얘 어느 땅 사겠다 그랬어? Y. 이제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Y 토지가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되죠. 이게 Q범죄 개선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값은 차고자지. 차고. 그죠?
의사표시 일치가 차고니까 이게 나중에 나오기 중요분의 차고 나면 취소가 가능해요. 중요하지 않으면 취소 못하고. 그래서 이제 Q범죄 개서하면 옆에 적으세요. Q범죄 개서는 땡땡 차고 문제는 발생한다. 발생은 해. 취소 여부는 나중 문제고. Q범죄 개서는 표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차고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가 끝났어요. 80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는 필수 요소가 뭐였죠? 반드시 뭐가 표시돼야 돼? 의사표시가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의사표시가 뭐냐 이렇게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자, 의사표시 이론을 합니다. 자, 의사표시는 자 옆에 적으세요. 의사표시 일단 제목에 땡땡.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사실이다.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사실이다. 사실이 포인트야. 의사표시가 뭐라고?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사실이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고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입니다. 사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자, 01 수설에서 자, 1번을 줄거세요. 자, 의사표시는 내심적 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의사표시는 쉽게 얘기해서 의사 더하기 표시라는 거야. 의사표시는 두 개를 이루어지죠? 자, 그럼 의사를 마음식을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그래. 법칙하게 다른 거야. 이제 이걸 줄임말이 의사야. 마음속의 효과 의사. 효과가 뭐였죠? 권리죠.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이게 이제 내심적 효과 의사죠. 자, 갑이. 자, 그럼 이게 효과가 뭐였어? 권리 의무였잖아. 권리 의무. 이 사람 권리는 얼마를 원했어요? 1억. 의무는 집 넘기겠다는 거죠. 이걸 내심적 효과를 마음속에서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주관적 결정이죠. 주관. 지 혼자 결정하는 거야. 마음속. 결정해가지고 자기가 팔고 싶으면 이제 표시해야죠. 자, 이렇게 이제 을한테 가서 바깥으로 표시하기 객관적으로. 의사표시도 주관 더하기 객관이죠. 이런 걸 배우는 게 대학 1학년 때 이제 법칙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한 학기 해. 근데 우리는 이걸 한 학기 하는 게 딱 몇 분 만에 끝내? 5분 만에 끝내는 거야. 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공부하겠어요? 참 답답한 거죠. 대한민국이 참 지금 공인중개사 지금 완전히 사기꾼들입니다. 전부 다. 인간은. 전부 사기치는 거야. 지금 30만 명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합격하면 전액 환불해준다. 완전히 사기당한 사람이지. 얼마나 어려우면 합격하면 내준다 그러겠어요. 그런 시장이 어디 있어요? 시장에 물건 샀어. 뭐 다 먹고 나서 맛있으면 돈 내줄게. 쫄딱 망해요. 떨어지라는 거야 이제. 자, 갑니다. 그래 놓고 책만 이제 이쁜 것처럼 해.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막 눈이 아파 죽겠어 이제. 자, 갑니다. 그럼 이제 객관적으로 가져 이제 마음도 표시하죠, 그죠? 자,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라고 표시해. 이걸 표시. 자, 이걸 표시행위라고 합니다. 표시행위. 이걸 줄여서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표시는 결국 내심적 효과서 더하기 표시행위를 합한 말이야. 이걸 이제 조금, 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내심적 효과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표시상의 효과서라고 그래. 표시 위에 나타나는 효과 의사라는 거야. 이 표시죠. 결국은 의사 더하기 표시. 뭘 줄인 말이야? 내심적 효과사와 표시상의 효과사를 줄인 말이에요. 이걸 줄여서 의사 표시라고 그래. 이게 일치하는 게 정상인데 이제 불일치했을 때가 비정상이 되는 거야. 그 정도를 기억합니다. 가끔 이제 하다 보면 객관적 물 이런 말이 나와. 내심적 효과사. 이게 뭐다? 진이. 한자로 쓰면 진정한 의사. 진이. 이것을 표시상의 효과. 그걸 줄여서 그냥 표시라 그래.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 이런 말 써요.
자, 일단은 좋은 기억합니다. 자, 의사표시 뭘 줄인 말이야? 내심적 효과사하고 표시상 효과사를 줄인 말이 의사표시입니다. 내심적 효과사 더하기 표시상의 효과사를 줄인 말이.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밑에 이제 2번에 비정상적 의사표시, 요걸 조금 바꿉니다. 자, 이거 기억해야 돼. 내심적 효과사 더하기 표시상의 효과사 줄임말이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정상은 뭐야? 원래 정상적 의사표시. 이거는 뭐 정상이니까 교과서에 없어요. 우리 법은 항상 비정상을 만든 겁니다. 정상이 아닌 의사표시, 비정상이라는 거죠. 비정상적 의사표시. 아니면 이걸 우리가 일명 병 걸렸다 그래서 병적인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그럼 비정상은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꼭 두세 문제 매년 나와요. 총칙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자, 병상 첫째. 요게 이제 107조, 107조부터 110조까지야. 법조문이 4개 조문이. 7, 8, 9, 10. 앞에 못 외웠고 그냥 7, 8, 9, 10 이렇게. 자, 첫째 이제 요 7, 8, 9까지가 이제 조금 전에 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의사와, 자, 외부적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 그래요. 불일치. 요게 이제 3개입니다. 107, 108, 109.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의사와 표시 일치하는데 요 의사를 만드는 과정에 자, 하자가 있었다는 거죠. 의사 만들 때 잘못 하자. 우리 하자. 우리 다리 좀 더 다리 절뚝 들어. 이 하자잖아요. 하자, 그죠? 흠이죠? 하자. 흠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돼. 하자 있는 의사표시. 여기 이제 110조입니다. 자, 거기 이제 교과서 보세요. 미리 보기 위해서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앞에 1번이라고 하죠.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 밑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 같은 말, 흠 있는 의사표시. 자, 여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또 동의어가 뭐냐면 의사의 흠결이라고 돼요. 자, 흠결 말이 어렵죠. 이거 일본 말입니다, 사실. 의사가 없다는 흠결 없다. 의사가 없다. 부존재죠. 없다. 의사가 없다. 우리 학교에 안 가는 걸 결석이라고 그러잖아. 결석 없다. 이거는 앱선서, 그죠? 여기 없다. 결석. 결이 없다는 거 없다. 우리 우리 결여 이런 말 쓰잖아요. 결여. 그죠? 없다. 비타민이 없다. 그죠? 단백질이 없다. 그러면 흠결. 부존재 없다는 거. 의사는 없고 표시만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은 의사 표시의 불일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3가지. 1, 2, 3. 여기 이제 107조, 108조, 109조, 여기 이제 110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110조, 이거 줄임말이야. 제조, 이렇게 됩니다. 자, 107조, 이거 발로 외워야 됩니다. 107조, 이걸 이제 비진이 표시. 비진이 표시. 우리 한자니까, 그죠? 비진이 표시. 진이 없는 의사표시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요게 이제 유효. 교과서를 살짝. 자, 의사의 흠결, 이제 여기다가 의식적 흠결, 무의식적 흠결 지우세요. 헷갈리니까 그냥 의식적 흠결, 무의식적 흠결 지우고 그러면 잘 안 써요. 비진이 표시, 유효. 그리고 예외적, 무효. 그렇게 좀 바꾸세요. 비진이 표시 107조 옆에 유효, 예외적, 무효. 이건 나중에 공통점 적을 게 있어요. 일단 공통점은, 자, 이 4가지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이제 103조, 104조 달라. 103조에서는 모든 제3자, 절대적이라 그랬죠. 여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같은 말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상대효라 그래. 상대적 효력이야.
절대적 효력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선의의 제3자는 대항 못해. 이걸 제가 수업할 때는 선의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예컨대 107조는 비진의 표시를 모르는 거. 통정의 모르는 거. 자, 모르는 걸 제가 삼각형 하죠. 삼각형 모르는 선의의 제3자 병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어. 삼각형 병에게는 대항 못해. 그래서 상대조라 그래요. 자, 108조는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 숙제 낼 테니까 잘 적어야 돼.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이거는 예외가 없어. 다음 109조는 차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는 취소. 다음 110조가 여기 이제 사기 강박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와 강박. 자, 사기 당하는 거, 이거는 협박 당하는 거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저 따서 비, 통, 착, 사. 여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니까 또는 진통착사, 진통착사, 비통착사 또는 진통착사는 떼운다. 유무무 치치 이렇게 돼요. 유효, 다음에 무효, 그다음 무효, 취소, 취소입니다. 유무무 치치. 이렇게 해서 자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언제나 무효가 되거나 나중에 취소돼요.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이 무효가 돼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결국은 예외적 무효, 언제나 무효,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누구한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 못해요. 그러니까 선의의 병은 보호되죠. 여기서 이제 선의의 병은 보호가 된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자, 그렇게 적어서 좀 정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두세 문제 꼭 나와요. 비통착사, 유무무, 치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요거 배우는 게 비정상적 의사표시야. 비정상적 의사표시. 오른쪽에 2번 유형이 걷어지고 유형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같은 말이 뭐라 그랬죠? 의사의 흠결. 자, 1번 한번 읽어보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란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사, 같은 말 진의와 표시상의 효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뜻으로 의사의 흠결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흠결. 자, 마음속에 의사가 없다는 거야. 의사가 없다. 자, 의사의 흠결. 자, 예를 들어보죠. 자, 답이, 자, 우리 집을, 자, 이걸 정의할 의사가 없어요. 자, 의사가 없어.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의 흠결입니다. 나는 이 집을 공짜로 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으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자, 의를 시켜. 이 법률에 의한 동기는 따지잖아. 자, 의를 뭐 꼬시기 위해서 하든, 뭐 심심해서 하든, 농담으로 하든, 얘를 놀리려고 하든, 놀리기 재밌으니까 을한테 가서, 야, 내가 우리 집을 공짜로 정의하겠다고 표시한다는 거야. 마음속에 의사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의사의 흠결이야. 또 같은 말은 이 의사는 없는데 있는 것에 표시됐죠.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라는 거죠. 같은 말이야. 불일치는 표시와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거고, 또 같은 말은 마음속에 의사는 없으니까 이 거짓말로 정의의 표시는 있지만 진짜 의사는 없다는 거죠. 같은 뜻입니다. 의사의 흠결이야. 이 중에 이건 누가 나쁜 놈이에요? 갑이 나빠, 을이 나빠? 갑이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거 유효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유효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의 흠결.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통정은 둘 다 짜는 거예요. 자, 얘도 없어. 을도 없어요. 자, 이걸 매매를 해보. 이걸 잘 짜. 매매. 그래서 매매. 자, 을도 매매의 의사가 없어.
얘도 없고 얘도 없어요. 그래놓고는 어리 가방한테 야 알았다. 그럼 내가 매매한 것처럼 표시하는 거야. 표시만 둘 다. 이걸 둘이 짰다는 거야. 통정했다는 거야. 짜가지고 갑도 거짓말했고 을도 거짓말했어. 누가 나쁜 놈이야? 둘 다 나쁜 놈이죠. 둘 다 나쁜 놈이니까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둘이 짰으니까 통정의 표시는 무효다. 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럼 갑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서 자, 그 세 개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가 조금 이따 나와.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같은 말적 한자 비진이 표시 아닐 비자와 통정의 표시가 있다. 그리고 의사와 표시를 불일치를 모르는 걸 착오라 그래. 그냥 아직까지 간다. 107조 비진이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3개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 그래요. 자, 그 다음 이거 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갑니다. 의사하고 표시 일치하는데 의사를 만드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2번 하자 같은 말 흠이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1번 잘 기억해야 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자 줄거세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 의사표시 일치하는데 뒤에 의사결정하는 자유가 방해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럼 방해를 어떻게 받았느냐? 방해하자. 사기당한 것은 이 사기한 의사표시와 강박인 의사표시가 있다. 이 표시가 110조입니다. 자, 그러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한 의사표시와 강박인 의사표시입니다. 자, 지금 바로 해봅시다. 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의 연결이 뭐죠? 진이한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강박, 진, 통, 착, 사. 여기서 한 두세 문제 꼭 나와요. 자, 이 통정의 표시, 이거는 거의 100% 나오고요. 100%. 그 다음에 이제, 요, 착오가 나오든, 요렇게. 사기강박은 조금 좀 적혀놓은 편이에요. 자, 이제 하나씩 가보죠. 2번에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동의어 한자로 쓰니까 비진이 표시입니다. 자, 진이가 아니다. 진이가 없다는 뜻이야. 진이 없다 그래서 아닐 비자 써서 비진이 표시입니다. 자, 진짜 의사는 없는 의사표시죠. 비진이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이퀄 같은 말 적으세요. 혼자 거짓말한다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라 그래. 혼자서 거짓말로 표시한다. 단독 허위 표시. 이 세 개가 동의어입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비진이 표시, 단독 허위 표시. 일단 옆에 적어서 원칙 유효, 예외적 무효. 유효, 예외적 무효. 유효, 예외적 무효. 어쩔 수 없어 암기해야 돼요. 107, 108, 109, 110조를 모르면 사회생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민법에서도 나오고 등기에서도 나오고 중개사법에서 나오고 공법에서 나오고 모든 법에서 이게 다 나옵니다. 자, 소송할 때도 나오고. 자, 일단 제목이 뭐라고? 비진이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단독 허위 표시. 대표적인 애가 아까 했잖아요. 갑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갑이 자 의사는 없어요. 내가 이 집을 청여할 의사 없다. 의사의 흠결이죠. 의사 없는데 심심해가지고 을을 꼬시기 위해서 옛날에는 꼬신다 그러면 이걸 이제 속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대학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름을 안 쓰니까 그죠? 이거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하여. 환심을 사는 거나 꼬시는 거나. 꼬시기 위하여 을에게 이제 안 주고 싶은데 주겠다. 10억짜리를 공짜로 주겠다라고 의사 표시했죠. 마음속 의사와 표시가 맞아? 불일치하죠. 의사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어른 딱 들으니까 10억 준다 그러잖아. 기분 엄청나게 좋잖아. 와 기분 짱이네 하면서 그래 고마워 라고 정여의 의사를 결정하고 정여의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아까 우리 해석 한번 해보죠. 자, 자연적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이 사람은 없죠. 불일치하잖아. 요거는 뭐죠? 일치하죠? 이게 바로 규범적 해석이에요. 이 법을 만드는 거의 99%는 규범적 해석입니다. 다 이래야죠. 왜? 실제 누가 잘못했어? 얘가 잘못했잖아요. 얘는 나쁜 짓 했잖아. 얘는 그냥 당했을 뿐이 이래요. 자, 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세요. 자, 어림.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를 지키려면, 자, 갑의 얼굴도 몰라. 얼굴도 모르는 길거리 가던 사람이, 자, 내가 공짜로 뭐 주겠다. 그러면 저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럼 가야죠. 그래야 되는데, 고마워. 해놓고 이제 얘가 이제 거짓말 하는 거 얘가 알았어요. 악이. 아는 걸 악이라 그래. 알았다 그래. 좀 미친놈 아니야. 그럼 가야지. 알고도 그래. 고마워라고 해서 계약했다. 이걸 보호할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무효가 돼야지. 우리 법은 보통 알았던 사람 보호 안 해줘요. 또는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얘가 거짓말로 마음속에 의사 없으면서 표시만 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라는 거야. 과실. 알 수 있었다. 악이나 이것도 무효가 된다는 거야. 보호 안 하면. 이걸 우리 법에서 뭐라 하냐면 악인은 알았다. 자,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알았거나 또는 과실은 알 수 있었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알 수 있었을 경우, 있을 것 두개 알았다. 과실 때는 무효다 이거예요. 무효니까 이제 자 무효로 등기 넘어간다. 그럼 무효니까 요 등기 넘어가 된다. 무효다. 요겁니다. 근데 이제 이 등기가 무효야. 근데 등기는 무효야. 그럼 누가 소유자의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야. 근데 제3자 병은 이 등기가 유효인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무효라는 걸 아는 사람 지혜들 둘밖에 몰라. 판사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병은 제3자는 자 몰랐을 때는 보호하겠다는 거야. 선이라면. 이 등기가 무효를 몰랐다면 모르고 사가지고 등기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는 거야.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 무효로서 누구에 뭐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병에게는 이게 무효라고 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요렇게는 대항 못하니까 거꾸로 이렇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누구를 보호하려고? 선의의 병을 보호하려고. 쉽게 해서 이 계약을 병이 잘못했다. 이게 10억짜리인데 20억에 샀다. 그럼 자기가 잘못했잖아. 그럴 때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보호하려고? 선의의 병 보호를. 이렇게 법을 만든다. 그래서 107, 108, 109, 110 진통 착살 선의의 제3자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출제합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자, 조문갑니다. 107조 제1항 1항에 적어 원칙. 항상 법 조문이 나오면 1항은 원칙을 적습니다. 자, 그럼 실제 시험장에 가면 제1항 이렇게 안 나와. 원칙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2항은 예외입니다. 모든 법은 그래요. 공법도 마찬가지야. 1항이 원칙, 2항이 예외, 3항 예외 이렇게 원칙이 1항입니다. 자, 가보죠. 그 다음 또 문장 한 개. 자, 문장이 또 두 문장이 나와. 아까 심표, 마침표도 법률 용어라 그랬잖아요. 앞에 문장을 뭐 전문이라고 해요. 이게 원칙. 뒤에 문장, 이걸 후문이라고도 하고, 뒷문, 이건 예외. 자, 대개 이거는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이건 이제 단서라 그래요. 이제 단 예외입니다. 원칙이 여기는 나와 유효, 무효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법 조문은 정확하게 봐야 돼. 자,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한자 쓰면 비진이죠. 비진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게 바로 유효하다 이거예요. 자,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알아도 효력이 있어야 유효다. 자, 그러나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문장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줄거 뭐 했거나 뭐 있을 거 외워야 돼.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한다. 알았거나가 뭐죠? 악의. 알 수 있을 경우를 과실이라 그래요. 알았거나 악이거나 알 수 있을 경우 과실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바꿀 줄 알아야 돼. 나중에 나오겠지만 법에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알았다의 반대 선이죠. 또의 반대 and. 과실의 반대 무과실. 이게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하다. 이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다. 반대로 선이 and 무과실이면 유효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전항 그러면 그 제목으로 바꾸고 읽으면 돼.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비진이 의사표시 무효는 언제 무효라 그랬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는. 자, 애운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이게 포인트야. 선의 삼각형 병에게는 주장하지를 못한다. 그 반대 적어봐. 선의의 반대 뭐야?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상대적 무효라 그래요. 상대적 무효. 아까 우리 103조 104조는 뭐죠? 절대적 무효니까 뭐 선의의 제3자든 악이든 제3자든 모든 사람에게 다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게 절대 무효야.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대항 못한다. 거꾸로 악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대항할 수가 있다. 자, 1번 의 다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죠. 1번 표의자가, 자, 말을 하는 사람을 표의자라 그래. 의사 표시자가 진이 아님을, 즉 비리를 알고, 즉 거짓말하는 걸 알고 하는 의사 표시를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 그럽니다. 자, 갑이 자기가 거짓말인을 알고 거짓말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자, 2번 비진이 표시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상대방 줄과 통정이 없다. 통정은 짜는 거야. 짜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108조 통정의 표시와 구별된다. 이거는 차고는 지워버려야 돼. 비진이 표시는 뭐죠? 통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08조 통정의 표시와 구별됩니다. 자, 3번은 이제 머릿속에 그립니다. 제가 설명한 거 대표적인 예야. 자, 갑이 바로 표의자죠. 표의자 갑이 뭐 없이 정의의 의사 없이 10억짜리 집 정의의 의사 없이 의사가 없으니까 뭐죠? 의사의 흠결이야. 없이 을에게 부동산을 정의하기로 하고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이게 대표적인 비진의 표시 예입니다. 그럼 원칙은 뭐죠?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 이렇게 돼요. 자, 다음 주로 갑니다. 다음 주 요건 갑니다. 요건은 1번 뭐 읽으면 되겠고 2번 줄 거세요. 2번 의사와 표시가 뭐 해야 돼? 불일치해야 한다. 불일치해야 한다. 자, 3번에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거짓말인 걸 알고 있어야 한다.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비진이 표시하기는 줄거 동기는 따지지 않아요.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심심해서 하든 꼬시려고 하든 놀리려고 하든 자,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는다. 자, 밑에 판례에서 그 진의의 의미고 1번 판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진의 진짜 의사, 내심적 효과사, 마음속에서 효과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진인데, 진이. 자, 이건 갑이 우리 집을 청여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는 거죠. 자, 진이 진짜 의사가 아닙니다. 진짜 의사가 아니야. 동기하고 구별해야 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갑이 이 집을 이제 판단 말이야. 자, 계약을 할 때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죠. 이 계약을 하는 이 동기가 먼저 있죠. 동기 원인. 되게 이제 갑이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 이사 가야 되니까 이제 집 파는 거죠. 이사 가는 이게 원인 동기야. 이건 따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사간다. 아니면 뭐, 심심해서 한다. 동기는 따지지 않아요. 자, 동기하고 이 의사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자, 내가 딱 집을 팔겠다는 딱 특정된 의사야. 요거는 동기는 뭐, 심심해서, 아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특정되지 않았죠. 그걸 잘해야 돼요. 가죠. 진의 의미. 1.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에서, 자,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진이란 워낙 중요합니다. 진이란 특정의 내용, 여기에 포인트야. 진정한 의사란 특정 내용의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다 잘라주세요. 지금 바로 입니다. 특정한 의사 표시, 집, 10억 정리하겠다는 의사 표시, 특정 내용의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헷갈리면 안 돼. 뒤에 표의자가 줄 거 보세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 요건 동기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상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거꾸로 잘 냅니다. 진리는 꼭 진정으로 바라는 상 같잖아. 그걸 떠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동기야, 동기.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다음 요걸 많이 낸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표의자가 국제그룹 양정모 씨 팔입니다. 이게.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자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동기야. 자, 국제로 양정모 씨가 자 옛날에 이제 우리 프로스펙스잖아. 프로스펙서. 요게 이제 전두환 씨고 국가부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국제그룹을 자기가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도 조인트를 까니까 에이 알았다. 내가 너한테 정의해 줄게.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한의를 내고 넘어가죠. 이런 의사는 없어요. 근데 하도 조인트를 까니까 어쩔 수 없이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정의하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 그렇지만 표시하는 거죠. 왜? 아니면 까이니까 정의하겠다고 생각해서 정의에 표시했죠. 뭐 의사 표시 일치하잖아. 비진이가 아니죠. 이거는 동기는 정의가 없지만 그걸 잘해야 돼요. 표의자 양정모 씨가 국제그룹이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 줄거세요. 당시 상황이 전두환 시대입니다. 50 상황에서 그것이 정의야, 정의. 국제그룹 정의를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하였다면 이거죠. 정의에 의사 결정했고 정의에 표시하였다면 비진의 표시가 아니야. 이를 줄거보죠. 내심의 효과가 결여된 것, 바로 비진이가 아니라는 거죠. 내심의 효과가 없다, 결여는 없는 거죠. 없는 진이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말이 어렵죠. 비진이가 아니다. 진짜 의사표시야. 100%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냅니다. 진정한 마음은 내가 정의할 마음 없었지만 50이 하도 조인트 까니까 에이 요감을 하고 주겠다라고 의사결정하고 표시했으니까 의사가 있잖아. 그래서 107조가 아니다. 자, 2번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비록 재산이 국제그룹입니다. 프로스펙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양정모 씨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고 해도 당시 상황 50 상황에서 그것이 정의가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정의의 의사 표시라는 이상 정의도 있고 표시도 있어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므로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 포인트가 자, 당시 상황 포인트. 또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이런 말이 나오면 비진이가 아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의사가 있었으니까 100%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오른쪽 오죠. 3번의 효과. 자, 1번 줄거세요. 원칙은 뭐라고 그랬죠? 유효 가라오니까 외워야 돼. 상대방이 선이 모가지는 경우. 자, 상대방의 선이 모가지는 유효입니다. 자, 1번.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은 표시된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유효하다. 짜가지고 다만 상대방이 뭐였거나 뭐랬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다.
적거꾸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 앤드 무가진인 때 한해서만 유효하다. 그 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번 의견 조심할 게 원칙은 뭐였죠? 유효.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취소란 말이 없어요. 그게 2번 얘기야. 또 한 다음에 비진이 표시는 유효가 원칙,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지 취소는 논할 수가 없다. 취소는 없다. 다음, 이 예외는 무효. 상대의 뭐죠? 악의 또는 과실이죠. 악의 또는 과실. 그런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우리 비진이 표시 보죠. 대표적인 비진의 예가 갑이 정의할 의사 없다. 정의할 의사 없이 정의하겠다고 표시했다. 이게 대표적인 비진이죠. 야, 의사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직할 마음이 없어요. 사직 쓸 마음이 없는데 이거 머리 아프다. 아니면 회사가 자꾸 사직서 써라. 그래서 사직을 했다. 이게 대표적인 비인입니다.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자, 처자식 먹이 사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 써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비진의 표시입니다. 거의. 그게 1번 얘기입니다. 예외. 근로자가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 줄거보죠.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서 나오면 비진이야. 자, 회사가 을이죠. 을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하였다가 즉시 재입사 형식을 취함으로써 또는 자 조심해야 돼. 요게 비진이를 을 회사 알았네요. 즉시 했다면 알았으니까 무효인 비진이 표시되겠네요. 즉시 재입사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이 없이 우리 퇴직금 받고 바로 재입사하는 게 있잖아요. 계속 근무했다는 줄거세요. 사직원 제출은 대표적인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만 이건 뭐죠? 무효인 비진이 표시죠. 비진이는 비진인데 회사가 뭐였어? 알았으니까 무효인 비진이 표시입니다. 정여와 사직서란 말이 나오면 대표적인 뭐라고? 비진이 표시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동그라미 3. 항상, 자, 원칙은 상대방이 뭐였거나 뭐였을 때 무효죠? 악의 또는 과실의 경우는 무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갑이 이걸 입증해야 돼. 갑이 을의 무효를 입증해야죠. 입증해야 무효가 됩니다. 그게 3번. 자, 상대방은 우리는 항상 선의로 추정돼요. 자,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자기 마음도 잘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되게 상대방은 선의로 추정이 돼요. 모르는 걸로 추정됩니다. 3. 상대방은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악의에 대해서는 줄고 나간다. 무효 주장하는 자, 즉 갑이죠. 무효 주장자, 즉 비진이 표시한 자 갑이 정명 책임을 집니다. 정명 책임을 진다. 그래서 갑이 무효를 정명해야 돼요. 자, 4번도 일단 줄여놓고요. 107조 1항 단서는 줄거세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 유추 적용된다. 대리권 남용도 107조가 유추 적용이 돼요. 자, 밑에 판례에서 밑에 동그라미 5번 내려와. 판례 동그라미 5번 찾았어요? 판례 동그라미 5번 그 옆에 적으세요. 이게 바로 자, 대리권 남용이라고 적으세요. 뭐라고요? 대리권 남용. 요거 대리에서 또 배울 거야. 대리권 남용 적고 땡땡하고 107조 단서 유추직권 107조 유추적용서 107조를 유추 적용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대리권 남용은 무조건 우리 법에 없어요. 107조 유추 적용한다. 대리권 남용은 이겁니다. 사조 나와요. 자, 우리 법에 없는 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자, 그래 법이 없을 때는 그와 비슷한 걸 추정하는 걸 유추 적용이라 그래요. 자, 갑이 이제 은행, 사실 이게 은행이 아니고 뭐 신용금고인가 그래요. 그냥 은행을 하겠습니다. 갑의
을이 이제 지점장이에요. 뭐 지점장이 대표적인 대리인이죠. 대리인, 지점장은. 그래서 이제 지점장은 뭡니까? 지배인, 대표적인 지배인입니다. 이거 지배인 등기합니다. 대표적인 대리인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을은 은행을 위하여 해야 되겠죠? 은행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에게 자, 손해를 입히고 은행에게 손해를 입혀서 이걸 대리행위 뭐가 되죠? 배임죄 된다 그랬죠? 배임죄가 돼요. 한번 해보죠. 그게 이제 대리권 남용이야. 대리권 남용 이퀄 배임적 대리행위예요. 배임을 일으키는 대리행위 한다는 거죠. 자, 대리권 남용 같은 경우는 배임적 대리행위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나쁘죠? 자, 우리 지점장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은행 우리 고객이죠. 자, 우리 이제 자, 대리권 남용 한번 해보죠. 우리 이제 나는 자, 명함을 주죠. 나는 갑은행의 지점장이다. 명함 줬어요. 나는 지점장 맞네. 그러면서 우리는 금리가 자, 1년에 20% 주겠다. 금리 엄청나죠, 그죠? 20% 주겠다 하니까 병이 얼마나 좋아. 와, 주긴 해가지고 막 한 10억씩, 20씩 막 20억씩 자, 은행에 예금합니다. 은행 예금하면 이제 받아가지고 어른 갑한테 자, 넣어야 되겠죠, 그죠? 넣지 않고 우리 자기가 이제 껴먹어요. 자기가 이제 사리사욕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 20억 쓰든지 그 주식 투자하고 날리는 거야. 아니면 친구인 A에게 친구 A에게 돈 줘가지고 주식 투자에 날리는 거죠. 회사는 손해봤죠. 자, 그러면 병은 이제 이 사람 지점장 명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했어요. 그러면 얘를 보호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우리 법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자, 갑의 이익을 위한 의사는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없는데 표시는 뭐라고 했죠?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표시했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유효하잖아. 유효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은행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배임행위 한다는 걸 얘가 뭐 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얘를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무효다. 이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또 5번 가면 5번 중요하고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가 자, 대리인 가로 열고 지점장 대리인 지점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 지점장의 친위가 본인 갑 회사입니다. 본인 갑 회사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이겁니다.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연 20% 이자 준다 그랬어요. 자기 지점장 자기 또는 친구인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줄것에 뭐가 나왔죠? 배임적인 것임을 무조건 대리에서 배임이란 말이 나오면 대리권 남용이야.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뭐 했거나 뭐 했을 때는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107조 단서를 유추해석상 대리인 지점장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은행은 대리인 지점장 행위에 대하여 무효죠. 책임이 없다. 무효다. 뭐 했거나 뭐 했을 때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야. 원칙은 은행이 책임을 져야 돼. 원칙은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다. 이게 이제 대리권 남용 같은 말 배임적 대리. 요거 다음 주에 또 대리할 때 배워 똑같게 나와요. 자, 3번. 밑에 제3자의 관계는 옆에 적어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선의의 제가 수업할 때 삼각형병은 보호가 된다. 여기를 뭐라 그래?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야.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그 차야. 104조에서는 절대적 무효니 그죠?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병 보호돼 안 돼? 안 돼요. 절대 무효요. 절대 무효입니다. 근데 이제 107, 108, 109, 110에 오면 선의의 병은 보호된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자, 거짓말은 하지 말라 가르치죠.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게 어디서 나와? 107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107조가 뭐야?
거짓말하면 뭐야? 원칙은 유효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야. 책임져야 돼. 선의의 제3자는 보고돼요. 자, 갑니다. 그 밑에 줄 긋죠. 비진이 표시가 살짝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누구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그 점을 보여드립니다. 다만 조금 어렵게 될 때 보죠. 자, 이 사람이 무효일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죠. 그러면 선의병만 보호됩니다. 반대로 의리병한테 팔았는데 이 사람 악이야. 둘이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았던 보호 안 돼? 보호 안 돼요? 보호 안 됩니다. 보호 안 된다는 것은 만약에 등기가 넘어왔으면 이게 무효 등기니까 반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호되면 선의만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 안 된다. 그런데 아까 이거는 좀 달라. 갑이 을과 비진이 표시했어요. 이 사람이 뭐죠? 선의 앤더 뭐가 실릴 때 이때는 뭐라 그랬죠? 유효라 그랬죠? 유효니까 등기는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란 말이야. 이럴 때는 이제 을이 팔았다. 그럼 병은 이때는 선의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악의도 당연히 보호되죠. 소유자로부터 샀으니까. 요건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다만 이거야. 다만 상대방 을이 선의 모가질이라면 비진의 표시도 유효하기 때문에 악의의 제3자도 뭐 된다? 보호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유효하니까. 자, 오른쪽에 이제 4번의 적용 범위. 옆에 적으세요. 적용 범위는 107, 108, 109, 110 다 공통점이야. 107, 108, 109, 110. 그리고 합하면 뭐죠? 비정상적 의사표시죠.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일단 4번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4번. 공법행위, 소송행위 옆에 적용 X입니다. 자, 공법행위만 적용 안 된다. 나머지는 시험 안 나와요.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공법행위. 자, 공법행위는, 우리는 사법행위잖아, 민법은. 사법행위는 개인과 개인 간의 이 계약,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민법이야. 자, 공법행위는 우리 개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하는, 이게 공법행위란 말이야. 공법행위는 단독행위죠. 야, 까라면 까는 거야. 이게 공법행위 특징은 단독행위잖아. 야, 세금 내. 안 내면 강제집행한단 말이야. 이쪽은 세금 내. 배째 이런단 말이야. 이쪽은 이제 계약이 원칙이야, 계약. 이쪽은 단독행위 원칙은 강제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법행위는 민법에 아예 적용이 안 돼요. 공법이 얘가 이제 공법 국가에 대해서 뭐 거짓말로, 내가 세금 내가 많이 낼게. 거짓말 해도 표시 딱 했다. 표시하면 100% 유효입니다. 공법에 무조건. 그러니까 국가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회의원들 맨날 뭐라 그래요? 열받으면 뭐 한다 그래? 사표 쓴다 그러죠. 국회의원 사표 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었죠. 맨날 뻥만 치는 거. 국회의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국회의원 거짓말하면 되게 100% 유효입니다. 상대방이 알아도 유효, 몰라도 무효. 항상 유효야. 107조가 적용이 돼? 안 돼? 안 돼요. 봅니다. 공법행위 줄고 나간다.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도 공법행위야. 왜? 법원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공법행위 소송행위 비진의 표시 옆에 적어야 돼.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강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법행위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다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 안 되니까 표시된 그대로 효력이 다 발생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100% 그대로 효력 발생하니까. 근데 공무원들이 하도 민법 공부를 안 하니까 거짓말을 워낙 잘해. 얘네들 전부 민법부터 가르쳐야 돼요. 자, 거기 판례 바로 나오잖아. 자, 보세요. 공무원, 옆에 제가 국회의원 하시거나, 국회의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럼 사표 썼죠? 그럼 사직된 거야. 상대방이 알았던 몰라도 의사표시하여 의원 면직
처분하는 경우는 107조가 적용 안 돼. 비록 사직원 제출자 즉 공무원의 내심의 의사는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의사가 없었을지라도 친이 아닌 의사 표시에 관한 107조의 성질상 줄거세요. 공법행위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공법행위는 107조가 적용이 안 된다. 고로 그 의사가 사직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면 그대로 잘렸네요. 표시되면 그 표시된 대로 사직의 의사 표시가 발생한다. 공무원들은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그대로 표시가 발생합니다. 자, 그게 이제 107, 108, 109, 110이요. 그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예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틀린 것. 1번 반대요. 1번. 1번. 진이란 뜻,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정확하죠. 특정.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죠. 반드시 암기해야 돼. 진의의 뜻이죠.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안을 알았을 경우. 알았다. 뭐야? 유효야 무효야? 상대방이 알았죠? 그럼 무효네요. 그런 경우에 표의자는 진의안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틀렸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이다. 무효다. 구별 잘해야 돼요. 항상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는 유효냐? 유효 반대. 무효냐? 아니면 이 중간점이 있는 취소냐? 세 개 중 한 개예요. 이게 원칙이고 99%가 유효고 무효는 한 13개 정도 되고 취소는 3개밖에 없어요. 나중에 외우겠지만. 그래서 비진의 표시 원칙은 뭐였죠?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무효. 취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효다. 답이 2. 3번. 대리행위에서 무조건 대리행위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이야. 대리인 표준.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여부는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대리인 표준. 4번. 진이 아닌 의사 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언제 없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 그러면 갑과 을이야. 갑과 을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줄거세요. 누구한테는 대항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정확해요. 자, 5번.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상대방과 뭐가 없죠?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조금 이따 배울 108조 통정의 표시와 구별이 됩니다. 네, 정확해요. 자, 다음 페이지 풀고 쉬겠습니다. 2번. 비진의 표시. 자, 틀린 것. 자, 1번. 자,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 자, 명의를 빌려준 자가 줄거 보세요. 명의 빌려준 사람이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다. 구글 잘해야 돼. 채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 그럼 의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 그럼 비진이야, 진이야? 진이네. 그럼 비진이가 아니죠. 있다. 그랬으니까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다. 거짓말이죠?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자, 답이 1번. 그런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밑에 해설서가 틀렸어요. 해설서 씌우고 무조건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다는 것은 자기가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거죠. 의사가 있으니까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답이 1. 자, 2번. 자,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왔는데 앞페이지 와보세요. 앞페이지에 맨 위에 지금 재산상의 자 줄거 보세요. 계약이나 줄거 넣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든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적용 범위에서 1번은 보세요. 자, 비진의 표시는 아까 제가 뭐라고 적어줬죠? 자, 거짓말을 갑이 거짓말하는 거야? 을도 같이 하는 거야? 얘만 거짓말했죠.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라고 그랬잖아. 단독 허위 표시니까 갑만 거짓말하면 돼. 그러니까 혼자 하니까
단독행위도 적용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의사표시하니까 계약에도 적용돼요. 계약, 단독행위 다 적용됩니다. 왜? 혼자 거짓말하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108조 통정의 표시는 둘이서 짜야 돼. 짜야 되니까 계약에만 적용돼요. 자, 그게 차입니다. 자, 그래서 단독행위도 적용돼요. 자, 그럼 다시 문제 와봐. 그게 2번 얘기입니다. 2번이 비진의 표시 규정은 같은 말이 단독의 표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돼요. 3번 계약,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자, 조심. 원칙은 뭐였죠?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 그럼 반대로 알았다의 반대 선의, 오와의 반대 앤더, 과실의 반대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일 때는 유효다. 이거 낸 겁니다. 거기는 3번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며 과실이 없는 경우 하나여 유효하다. 이 지문을 굉장히 많이 내요.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의 삼각형 두 개, 선무인대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자, 4번 읽어보세요. 사직의 의사가 없는, 자, 없는 나왔어. 의사 있어, 없어? 없네요. 그럼 비진의 표시네, 뭐.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비진이야. 사용자, 즉 회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가 대표적인 뭐라 그랬죠? 비진의 표시야. 그래서 뭐 4번하고 1번 올라가고서 1번하고 반대야. 1번은 뭐가 있어요? 채무부담의사를 가졌다. 있다죠. 있으니까 비진이가 아니고 4번은 사직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비진이야.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법은 왜? 아까 했잖아. 의사표시 해석 이걸 잘해야 돼. 있을. 그 시기를 잘해야 돼. 그 시기. 자,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냐 알았다는 거죠. 알았을 때는 뭐죠? 무효죠. 무효니까 갑이 입증해야 되겠네요. 갑이 무효라는 주장하는 자가 갑이 정명 같은 말 입증해야 됩니다. 자, 이거 조금 쉬었다가 통정의 표시 옆에 적으세요. 10월 28일 딱 적어놓고 워낙 중요하니까 적어놓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